자, 저번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 이쪽 보시면은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요 밑에 두 번째 이게 WER 이동, 회전, 그 다음에 스케일까지 했는데 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라소 툴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조금 편하게 복잡한 형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Shift 우클릭해서 플랜 하나 꺼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저단축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리드 잠깐 끄고 그래서 페이스 모드에서 이제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각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좀 복잡하게 선택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에릭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쓰시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인트 셀렉션이라고 일반적인 셀렉션은 다중 선택할 때 Shift를 눌러야 기존에 선택한 게 안 풀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 페인트 셀렉션은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Shift를 안 눌러도 기존 선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B 누르고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키우실 수도 있어요. B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좌우 드래그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갖고 선택하는 게 편할 때는 이 페인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를 안 눌러도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소 툴, 그 다음에 페인트 셀렉션 툴입니다. 그래서 WER, 이동, 회전, 스케일은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도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좀 아시면 좋을 게 백페이스 컬링이라는 개념인데 아웃라이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스피어를 하나 꺼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버텍스 모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어떻게 되죠? 뒤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뒤쪽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트랜스폼 노드 말고 쉐입 노드 선택하셔서 여기 메시 컴포넌트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백페이스 컬링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풀로 바꾸시면 이렇게 뒷면의 와이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버텍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안 보이긴 하는데 선택이 되죠. 나는 앞에만 선택하고 싶은데 뒤에도 안 보이긴 하지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요 선택 툴에 가보시면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딱 해주시면 이제 앞에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만 선택하고 싶으실 때는 백페이스 컬링을 켜시고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을 써주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하면 뒤에를 컨트롤 누르고 빼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보이는 데만 딱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베이스 셀렉션하고 백페이스 컬링 이렇게 알고 계시면 와이어 정리할 때 조금 편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드래그 하면은 뒤에가 선택이 되니까 오프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레졸루션 게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마야에서 카메라를 보시면 카메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가셔서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 뷰로 보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패널에 가서 카메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카메라가 선택이 안 돼 있어도 돼요. 이렇게 선택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 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링 영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레졸루션 게이트라는 녀석을 켜주시면 카메라에 어디까지 렌더가 될지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렌더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눌러보시면 쉐이딩이 되고요. 4번이 와이어, 5번이 쉐이딩, 6번이 텍스처인데 지금 텍스처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내가 여기다 갖다 맞출지 여기다 맞출지, 그래서 렌더링용 카메라는 꼭 이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켜주시면 어디까지 렌더가 걸리는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주시고, 가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로로 할 땐 이게 안 잘리는데 세로로 길게 렌더 걸 때는 또 잘려요. 이렇게 잘리죠. 좌우가. 이렇게 잘릴 때 아까는 세로로 잘리거나 가로로 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안 잘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쭉 가시면은 디스플레이 옵션에 가보시면은 오버스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요 렌더링 되는 바깥쪽 영역을 얼마나 뷰포트에 보여줄 건지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1.3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로니까 이렇게 됐을 땐 지금 그래도 잘리죠. 요걸 닫으면 안 잘리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린다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안 잘리게 돼요. 세로로 잘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걸 이제 3 하시면, 그래서 렌더링 영역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바깥쪽만 조금 더 넓게 보여주는 거니까, 혹시나 아래 위나 좌우가 잘릴 때는 이 오버스캔 값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로 길게 렌더 걸 때가 가끔 있을 때 잘리실 거예요. 잘릴 때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돼야 되는데 가끔 시연할 때 그 에러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곤란할 때가 좀 있죠. 이 오버스캔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언두.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브젝트를 움직인 거는 컨트롤 Z로 언두가 되는데요. 카메라를 움직인 거는 컨트롤 Z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버스캔만 언두가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인 거는 언두를 하시려면은 여기 뷰에 가시면 언두 뷰 체인지 있죠? 대가로. 대가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 언두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언두는 컨트롤 Z가 아니라 대가로를 이용해서 언두 리드를 하면서 원하는 거를 뷰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썼던 그 뷰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변하면 내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카메라 레이아웃 잡은 거를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책갈피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센터, 이렇게, 그래서 3분할해서 오른쪽에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뷰에 가시면 북마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딧 북마크 선택하시고 뉴 북마크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샷 하고 엔터 딱 치시고 클로즈 하시면 내가 막 하다가 다시 가고 싶으면 북마크에 가서 풀샷 딱 하면 아까 그 뷰를 딱 저장해 놓은 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좀 클로즈업해서 렌더를 걸고 싶다. 그럼 요거 이제 요거를 자주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요것도 이 뷰를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가서 에딧 북마크 누르고 뉴 북마크 누른 다음에 얘는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엔터 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가면 풀샷이랑 클로즈업이 다 있어요. 그래서 풀샷,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주 보는 뷰를 저장해 놓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편해요. 그러면 카메라를 굳이 여러 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 뷰를 저장해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이제 잡을 때 지금은 일반적으로 Alt 누르고 왼쪽, Alt 누르고 가운데, Alt 누르고 오른쪽, 좌우 드래그. 근데 내가 둘러보는 것처럼 둘러볼 수 있잖아요. 고개를 왔다 갔다 하듯이.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앞을 보고 있다가 왼쪽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거나 이렇게 카메라를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직접 바라보는 느낌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카메라 툴을 써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은 카메라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 로테이션 값 Z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수평을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를 15도 이러면 이렇게 약간 연출상으로 좀 뭔가 불안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카메라를 Z축으로 이렇게 틀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하죠. 일반적으로 Alt 누르고 하는 거는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야 돼서, 그래서 카메라를 좀 연출하거나 다시 카메라 움직임을 잡고 싶을 때 여기 카메라 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게 이제 Alt 누르고 왼쪽이죠. Alt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 그리고 트랙, 요게 Alt 누르고 가운데 버튼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돌리가 Alt 누르고 오른쪽 좌우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돌리랑 줌이랑 많이들 헷갈리는데, 돌리는 카메라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줌은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 렌즈로 바꿔서 확대를 하는 거. 그래서 카메라가 직접 가는 거하고 줌을 돌려서 확대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줌과 돌리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원래 카메라 35mm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롤 툴이 그거예요. 이렇게 롤 툴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 Z축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레이아웃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역동적인 연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아까 말한 돌려보는 거 1인칭 시점으로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인칭 시점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라이트, 이것도 1인칭 시점하고 비슷하죠. 찾기 근데 이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롤 툴하고 요 툴을 많이 쓰시면 될 거예요. 연출하실 때. 다시 F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W 누르면 이제 툴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카메라 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 이제 퍼스펙티브로 나가는 거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나가셔도 되고, 아까 카메라 뷰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카메라 선택해서 온라이너에서 카메라 선택을 하고, 여기 이거는 선택 안 하고 해도 되는 거고, 선택했을 때는 룩스루 셀렉티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카메라 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됩니다. 뷰가 언리얼 카메라하고 비슷한, 그죠? 모든 3D 프로그램에 웬만하면 지금 말씀드린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게 다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카메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카메라를 선택하고 룩스루 셀렉티드 요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해놨어요. Alt Shift Z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 여기 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너무 느리니까 보통은 카메라 선택하고 룩스루 셀렉티드 하면 이제 카메라 뷰로 들어가고, Alt Shift Q 하시면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써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오소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는 말 그대로 투시, 우리가 이미지를 보시면 어때요?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잖아요. 근데 가면서 점점점 투시가 들어가면서 좁아지죠. 기찻길 같은 게 점점 가면서 좁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투시가 들어간 카메라고, 투시가 없는 카메라를 오소그래픽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요 녀석들 탑, 프론트, 사이드는 아무리 멀리 가도 투시가 없어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카메라가 2C가 들어가 있죠. 퍼스펙티브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 선택해 보시면 이 포컬 랭스, 이 렌즈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C가 점점점 빠져요. 해볼게요. 50mm. 그러면 조금 짧아졌, 여기가 아까는 되게 짧았는데 지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100mm 하시면 어때요? 이제 점점 비슷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막 1000mm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거의 오소그래픽하고 비슷해지죠. 그래서 이게 오소그래픽 이게 한없이 올라가면은 2C가 없는 뷰가 된다. 오소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미리가 있기 때문에 2C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은 35mm F 이렇게 누르시면,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이 카메라 원래는 카메라를 만들면 무조건 2C가 있는 퍼스펙티브형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만든 카메라를 오소그래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선택하고 포컬 랭스를 많이 올려주시면 2C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오소그래픽에 가까워지지만 완전한 오소그래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오소그래픽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A 눌러서 여기 가시면 여기 오소그래픽 뷰라고 있어요. 여기서 오소그래픽을 체크를 딱 하시면 이런 식으로 2C가 빠진 오소그래픽 뷰가 됩니다. 다만 오소그래픽 되는 순간 카메라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오소그래픽으로는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C를 뺄 거냐 넣을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단축키가 Alt P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 하고 카메라가 잠겼어요. 락도 안 걸었는데 오소그래픽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Alt P 눌러서 오소그래픽을 풀어주시면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 이렇게 레이아웃 잡고 잠그는 방법은 락을 거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자물쇠 아이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카메라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수치가 변하죠. 그래서 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딱 정해놓고 안 바꾸고 싶으면 요 자물쇠 모양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게 딱 잠겨요. 그래서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렌더링 뷰 다 딱 잡아놓고 안 움직이게 하고 싶으시면, 실수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락을 안 걸었는데도 Alt P 해서 오소그래픽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2C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면 혹시나 안 움직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 Alt P 눌러서 오소그래픽 카메라를 퍼스펙티브 카메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탑, 프론트, 사이드가 대표적인 오소그래픽 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렇게 큐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콘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은 4번 와이어, 그 다음에 5번 쉐이딩일 때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드를 쓰시면 전부 다 반투명해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선택한 것만 엑스레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야 기본으로는 없고요. 제 단축키 쓰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Alt Shift X 딱 누르시면 선택한 것만 이렇게 반투명하게 돼서 뒤에 있는 거나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Alt Shift X. 그래서 이것도 종종 모델링 할 때 가끔 씁니다. 그래서 기본은 전부 다 엑스레이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룩스루 셀렉티드는 카메라 만들고 카메라 뷰로 볼 때 상당히 유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만들면 카메라 선택하고 룩스루 셀렉티드 하면 카메라 뷰로 이렇게 바로 가고요. Alt Shift Q 해서 퍼스펙티브로 다시 나오면 카메라 알아서 이렇게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라이트 잡을 때도 많이 좋아요. 룩스루 셀렉티드가. 그래서 라이트 만들고 렉탱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시점을 이게 라이트 위치 잡으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회전하고 옆으로 또 이동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T 눌러서 라이트 지향점을 꺼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내가 맞추고 싶은 애한테 이렇게 맞추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보다는 좀 낫죠. 얘는 이제 위치만 바꾸면 회전은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WER로 하려면 이동하고 회전하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룩스루 셀렉티드 라이트 선택하고 룩스루 셀렉티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라이트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서 딱 F 눌러서 확인하고 여기다가 포커스 해갖고 라이팅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퍼스펙티브로 딱 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내가 원하는 이 원뿔에만 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룩스루 셀렉티드는 카메라나 라이트 위치 잡을 때 상당히 편하다, 알고 계시면. 그래서 퍼스펙티브 사용하듯이 라이트를 카메라로 잡을 수 있다, 라이트 위치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티어 오프 카피, 내가 요렇게 하고 내가 요거를 여기를 카메라 뷰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모니터가 두 개, 혹은 옆에다가 뭐 노트북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다가 이 퍼스펙티브 이 카메라, 내가 렌더링용 카메라를 띄워놓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클릭하시고 티어 오프 딱 하시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다가 띄워놓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티어 오프가 있고 티어 오프 카피가 있어요. 그래서 티어 오프 하시면 어때요? 원래 거 없어지죠. 근데 여기에 계속 유지하면서 한 개를 더 띄워놓고 싶으실 때는 티어 오프 카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얘는 유지하면서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또 바로 띄워놓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특정 이 뷰포트를 뜯어서 옆에다가 다른 데다 띄워놓고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쇼에 가시면 특정 물체만 껐다 켰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커브도 그리고 네, 맞아요. 모델링 하는 뷰는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탑, 프론트, 사이드, 퍼스펙티브까지 보면서 하고 옆에 모니터에다가 내가 렌더링 하는 시점은 항상 고정시켜 놓고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티어 오프 카피. 그래서 크리에이트 커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넙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넙스 스피어.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폴리곤하고 넙스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폴리곤은 둥근 면을 만들려면 실제로 면을 많이 늘려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각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둥근 면을 많이 쓰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수정할 때가 힘들죠. 내가 이만큼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건 버텍스가 많으니까 이 점을 하나하나 움직여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곡선이 많은 애들은 넙스가 얘는 적은 얘보다 훨씬 적은 면으로 되게 둥글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각진 애들은 폴리곤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곡면이 많으면 넙스를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폴리곤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깐 넙스나 커브 이런 걸 빼고 싶을 때. 그래서 여기 쇼에서 보시면 내가 여기서 넙스를 빼면 얘는 안 보여요. 지워진 건 아니고 뷰포트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폴리곤을 빼고 싶다. 그럼 폴리곤도 안 보여요. 그럼 커브만 보이겠죠? 여기서 커브 빼시면 커브도 안 보이죠. 쇼 올 하시면 이제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쇼 넌 하면 다 안 보이게 하고, 그럼 다 꺼졌죠. 거기서 폴리곤만 이렇게 딱 키시면 지금 내가 이것저것 막 만들어 놨을 때
아, 나는 폴리곤만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다 끄시고 폴리곤만 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단축키가 기본 단축키는 있어요. 그래서 9번 눌러보시면 기본 단축키로 변해요. 이제 마야 기본 단축키죠. 그래서 마야 기본 단축키에서는 요게 Alt 1, 2,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ll 하시면 쇼에 가서 잠깐 소리를 꺼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Alt 1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Alt 2 하면 폴리곤을 껐다 켰다. 근데 굳이 이걸 껐다 켰다 하는 거를 단축키를 써갖고 할 일은 잘 없죠. 그래서 F9 숫자 9 눌러서 그래서 저는 Alt 1, 2, 3를 점선면 이거는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쓰니까 Alt 1, 2, 3를 저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거에다가 이 Alt 1, 2, 3를 내주기는 너무 아깝죠. 이건 정말 누르기 편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선면에다가 Alt 1, 2, 3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Alt 물결을 누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쇼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필요하면 그냥 요거는 이 정도면 그냥 굳이 단축키 쓰지 마시고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걸 껐다 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안 쓰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단축키라는 게 자주 쓰는 거에 편하게 누르기 편한 단축키를 설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쭉 다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도 대략 자주 쓰는 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모션 블러 가끔 여러분이 스피어에다가 여기다가 키를 줘볼게요. S 눌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는 중간에 보시면 뷰포트에 여기 보시면 이 모션 블러 있죠. 얘를 이제 켜주시면은 얘 또 안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갑자기 뷰포트가 뭔가 이상하게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번져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오브젝트에 이 모션 블러를 뷰포트 모션 블러를 키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꺼주시면 깔끔하게 보여요. 이것도 종종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르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션 블러가 뷰포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은 화면에 모션 블러가 보이면 조금 더 느낌이 직관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를 끄고 작업을 하겠죠. 모델러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모션 블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은 이제 뭐냐면 플랫 해서 요거 이렇게 하고 라이트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번, 5번, 6번은 텍스처고 7번 누르시면 라이팅인데 지금 제가 9번 눌러서 7번 누르시면 1번 기본 단축키에서는 7번이 이 라이트 모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안 써갖고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바꿔놨는데 그래서 7번 누르시면 라이트 모드인데 그림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 요게 7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7번 단축키 누르지 마시고 자주 안 쓰니까 그냥 요거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요거까지 눌러야 그림자가 뷰포트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자 보는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섀도우 아이콘.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빈번하게 잘 안 쓰니까 그냥 아이콘 눌러서 작업을 하시고 진짜 모델링 하면서 혹은 작업하면서 진짜 자주 누르는 거 1시간에도 수십 번씩 누르는 것들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9번 다시 눌러서 제 단축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티알리아싱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확대해 보면
이런데 보시면 약간 점선이 보이죠. 그래서 요 알리아싱을 켜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뷰포트의 계단 현상, 아주 자잘이 라인들 계단 현상 보이면은 요거를 켜주시면은 깔끔하게 보여요. 대신 이제 나중에 모델링이 복잡해지면은 이거 키면 좀 느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 하실 때는 켜놓고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무겁다 싶으실 때는 그냥 꺼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티 알리아싱.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버튼이 이제 아이솔레이트라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 큐브 이런 게 있어. 내가 모델을 이렇게 했어. 근데 난 요걸 보고 싶은데 이런 애들 때문에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여주는 명령이 아이솔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순간적으로 여기 나머지 선택한 거 외에는 싹 가려줘요. 그래서 여기 아이솔레이트라고 떠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시면 다시 켜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 그쪽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된 거를 애니메이션 끊고 싶으시면 쭉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브레이크 커넥션 딱 해주시면 이제 프레임을 이동해도 움직이지 않죠. 애니메이션 키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아이솔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솔레이트 단축키가 보시면 컨트롤 1일 거예요. 그죠? 네, 요거 단축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9번 누르시면 Alt Shift A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이솔레이트도 정말 많이 하는데 컨트롤 1이 조금 누르기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누르기 편한 Alt 누르고 누르기 편한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트, 룩스루 셀렉티드,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이 세 개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아이솔레이트 하나, 그 다음에 룩스루 셀렉티드, 그리고 퍼스펙티브. 그래서 이거를 이제 Alt Shift 누르면 누를 수 있는 게,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게 QAZ잖아요. 그래서 Alt Shift A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선택하고 Alt Shift Z 룩스루 셀렉티드 하시면 이렇게 되고, Alt Shift Q 하면 퍼스펙티브로 다시 나오고. 그래서 자주 쓰는 거 3개를 그렇게 세트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 중에 좀 자주 쓰는 것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요 위쪽에 이쪽도 쭉 저번 시간까지 다 했고, 시메트리 모델링 하실 때 시메트리도 자주 활용을 하는데, 큐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말고 플랜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Z가 앞이죠. 이렇게 하고 좌우 대칭인 경우가 많아요.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사람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다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편집을 하면 반대쪽은 편집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때 한쪽을 편집하면 반대쪽도 편집되게 하는 게 이 시메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셔서 오브젝트 X 이걸 딱 눌러주시면 이제 선택해 보시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우로 시메트리 넣는 거고, 이렇게 Z로 해주시면 앞뒤로 시메트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뒤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앞뒤로 시메트리를 넣겠죠. 그래서 보통은 좌우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래서 X, Y, Z 요 3개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L이 X고요. L 누르시면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 L 오른쪽 세미콜론이 Y, 상하 미르 시메트리,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쉼표 요게 Z. L부터 오른쪽으로 3개 X, Y, Z 시메트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셔도 되고, 이동 툴에 오시면 시메트리 세팅에서 여기서 들어오셔서 키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둘 다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써서 L 눌러서 쓰시고, 다 썼으면 L 눌러서 끄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메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메트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미러를 해서 반대쪽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을 만들어 놨는데 왼쪽이 오른쪽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미러라고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반대쪽을 만들어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 그래서 리셋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월드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원점에 있을 때는 월드로 하나 오브젝트로 하나 똑같아요. 월드 축도 여기 있고 오브젝트도 여기 있고, 근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약간 월드축 원점이 안 있을 때는 월드로 하는 거하고 오브젝트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오브젝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미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드로 해주시면은 이 월드를 기준으로 미러가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모델링 하실 때 원점에서 하시고 다 만들고 나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가끔 보시면, 자, 월드 말고 오브젝트로 해볼게요. 오브젝트 기준으로 됐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이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보시면 기본으로 하시면 끝에 점이 이쪽으로 가면서 붙어요. 이상한 애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애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애가 붙어요. 그래서 이 미러 하실 때 꼭 커스텀으로 바꿔놓고 하셔야 안 붙어요.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애만 붙어요. 이렇게 얘가 안 붙죠. 그래서 가끔 미러 할 때 이상하게 가운데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점이 붙을 때는 이 오토매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 바꾸시면 0.001, 그러니까 0.001이니까 진짜 가까운 애,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에 있는 애만 붙지 필요 없이 이렇게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데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모르시면 미러 하면 잘 됐겠지라고 오토로 해놓고 막 작업하다 보면 가운데 가보면 여기 형태가 다 망가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러 하실 때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셋 하시고 꼭 커스텀으로 바꿔놓고 하셔야지 불필요한 점이 붙는 불상사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미러 했는데 이상하게 가운데 점들이 다 붙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토매틱 꼭 끄시고 커스텀으로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랑은 다르고요. 인스턴스는 한쪽을 바꾸면 계속 다른 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 미러가 없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옛날에는 미러라는 명령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히스토리 지울게요. 프리즈 하고 컨트롤 D 해서 컨트롤 D를 듀플리케이트 스페셜로 저번 시간에 인스턴스를 말씀을 드렸죠. 리셋을 하시고 인스턴스로 해갖고 스케일에다가 -1을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오브젝트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스턴스로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거든요. 네, 보시면 같이 바뀌죠. 네. 이게 이제 인스턴스로 카피가 됐기 때문에 얘를 바꿔도 실제로 쉐입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얘는 위치값만 땡겨다가 쓰고 있고 모양은 얘를 땡겨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고 좌우 대칭을 보면서 했었는데, 이제 시메트리도 있고 미러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인스턴스 복사 방식을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이에요. 복사했을 때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 스케일에다가 -1 넣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불편한데요? 그래서 미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만들고 반만 만드신 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 컨트롤 D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두 개 컴바인 하고 가운데 멋지 하고 이것까지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되는 게 미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E 누르시면 미러. 그래서 반대 복사하고 컴바인하고 멋지까지 해주는 게 미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엔 이렇게 수동으로 했었다. 미러가 없던 시절에는. 스케일에다 마이너스 1을 하시면 그 축 반대 방향으로 복사가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거울처럼.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하면 얘만 돌아가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꼭 컨트롤 D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 할 때도 하지만 뭐 팔 같은 거 로봇 팔을 오른쪽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D 눌러서 피봇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스케일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대쪽 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꼭 붙어 있는 애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반대쪽에다가 위치를 잡고 싶을 때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리 설명하면서 곁다리로 미러까지 비슷하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렌더 뷰. 그래서 여기 이제 렌더링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간단한 게 있어야겠죠. Shift 8 누르시면은 샘플씬 만들어지게 여러분 렌더링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단축키로 해놨어요. 그래서 Shift 8 누르시면 항상 요 플랜 만들고 구 만들고 라이트 만들고 막 귀찮잖아요. 그래서 렌더 이제 버튼 누르시면 이제 렌더가 이렇게 걸리죠. 근데 지금 저는 V-Ray로 해놨기 때문에 이 V-Ray 프레임 버퍼라고 V-Ray용 렌더 뷰가 보이는 거고, 여러분이 처음에 마야를 깔면 이게 V-Ray가 아니고 마야 소프트웨어나 아놀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야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렌더 거시 이거 버튼 누르면 이 창만 띄우는 거고 그 옆에 게 렌더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야 20년 전 기술이라서 마야 소프트웨어는 요즘은 거의 다 안 쓰고요. 그래서 아놀드나 V-Ray 같은 최신 렌더러를 사용을 하죠. 요즘은 V-Ray. 그래서 지금은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V-Ray용 전용 줄여서 V-Ray 프레임 버퍼인데 VFB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Shift F1으로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띄워놓고 렌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렌더가 걸리면서 회전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렌더링 하는 거는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이거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IPR이 이제 실시간 버튼. 이게 지금 실시간 버튼이거든요. 내가 바꾸면 여기서 스톱 해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삼각형 있는 게 실시간, 이게 최종 렌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최종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꼭 바꿔도 바로바로 안 되죠. 이거 꼭 눌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인터랙티브하게 보이게 하는 게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마야 할 때는 이거를 쓰시면 아까 마야 창에서 인터랙티브하게 되고 지금은 V-Ray니까 이게 바로 켜지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IPR을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켜지죠. 그래서 여기 IPR 버튼 실시간 렌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시간 렌더, 요거는 최종 렌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요게 실시간, 요게 최종 렌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게 이제
재질 편집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여기다 색깔도 넣고 텍스처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재질, 뭐 금속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수도 있고 천 같은 거, 종이 같은 거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질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쉐이드. 윈도우에 가시면 렌더링 에디터에 여기 있죠. 그래서 단축키는 저는 F4로 해놨고, 처음에 띄우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윈도우 가서 이렇게 브라우저, 그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 이게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아마 여기에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얘는 왼쪽에 이렇게, 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는 이런 게 이렇게 다 띄워져 있으면 이게 다 이미지라서 이 하이퍼 쉐이드가 무거워요. 네, 그래서 자주 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놓고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에 가고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요거 정도는 위에 놓고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많이 쓰니까, 그래서 씬 안에 있는 재질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재질, V-Ray 재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Shift T 누르시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재질 넣는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마야 재질이라서 20년 전 옛날 기술이라 잘 안 쓰고, 이제 V-Ray 클릭을 하시고 V-Ray 머티리얼 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재질 넣을 때마다 이렇게 재질을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미지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다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이제 체커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처가 들어갔으니까 보이죠? 그래서 4번 와이어, 5번 쉐이딩, 6번 텍스처. 그래서 이렇게 4, 5, 6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컬러에 넣을 건지 아니면 뭐 범프에 넣을 건지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V-Ray 재질은 뷰포트에서 범프가 안 보여서 제가 따로 다시 지우고, 이렇게 쉐이더가 지워지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Shift T 눌러서 마야에서 블린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이제 컬러에다가 넣으시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드롭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태그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넣어놓고 쓰시면 되죠. 그럼 이제 컬러에 들어가고, 얘를 또 이 범프, 이 범프에다가 넣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은 들어가 보이고 흰색은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거죠. 렌더 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범프로, 흑백으로 표면의 높낮이를 컨트롤하는 게 범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렌더를 거실 수도 있고, 요거를 띄워서 그 다음에 렌더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렌더를 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능이 많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걸기보단 요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V-Ray 프레임 버퍼에서 렌더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범프, 노말, 디스맵 차이 전부 다 이제 텍스처로 표면의 이 디테일을 표현하는 건데, 범프는 가운데에서 보시면 튀어나와 보이지만 사실은 옆에서 보시면 하나도 안 튀어나와 보여요. 요거에는 좀 더 잘 보이게 범프를 안 하고 요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Shift T 눌러서 V-Ray 재질을 넣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얘하고 연결된 애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범프를 넣어 볼게요. 네, 범프에다가 노이즈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노이즈 이렇게 넣으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근데 렌더를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튀어나와 보이지만 좀 추상을 해볼게요. 노이즈 실시간으로 해놓고, 네, 그래서 노이즈 뒤에 반복을 좀 더 시켜볼게요. 5번, 5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외곽에서 보시면 전혀 튀어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대신 렌더는 되게 빨라요. 그래서 흑백을 가지고 표면의 높낮이를 표현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맵이 범프 맵이고요. 대신 외곽이 변하진 않습니다. 모델링이. 근데 이걸 디스에다 넣으시면은, 범프가 아닌 디스에다가 넣으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대신 뭘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죠. 렌더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멀리 있고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건 당연히 외곽이 많이 변하니까 이 디스를 쓰시는 게 맞지만, 살짝 아까 같이 표면에 아주 약간 들어가고 약간 나오는 거, 그런 정도는 범프를 가는 게 훨씬 더 렌더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한 거라 금방금방 이렇게 렌더링 되지만 사실은 디스맵 쓰시면 렌더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범프는 렌더링이 빠르다. 그러니까 범프나 디스나 다 흑백의 이미지로 표면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범프는 눈속임이고 대신 렌더가 빠르고, 디스는 실제 면을 렌더링 할 때 많이 늘려서 계산을 해서 외곽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근접샷, 가까운 데서는 당연히 디스를 써야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멀리 있는 애들, 저기 나무 뭐 이런 거 있죠. 나무 기둥에 있는 살짝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멀리 있으면 그거는 디스 쓰는 것보다는 범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디스는 렌더가 퀄리티는 좋지만 렌더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멀은 범프랑 비슷한데 범프는 한 축만 쓰거든요. Y축. 이 범프는 요 높이만 쓰는데, 노멀은 X, Y, Z 세 축을 다 써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대신 걔도 범프처럼 페이크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괜찮지만 외곽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데서는 노멀을 많이 사용을 하죠. 대신 이제 노멀은 직접, 범프는 내가 포토샵에서 흑백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노멀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이 폴리곤을, 모델링을 디테일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디테일한 모델링에서 면이 적은 모델링에 대해 노멀로 구워져서 디테일을 뽑아줘 갖고 줍니다. 그럼 거기다 렌더를 거시면 마치 나와요. 그래서 노멀이 좀 더 디테일하지만 편집하기가 꼭 모델링을 한 하이폴이 있어야 된다. 그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프랑 노멀이 세트, 그 다음에 어나더 레벨이 디스. 그래서 영상에선 디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게임에선 노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축이라서 더 디테일한 걸 대각선의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범프는 요런 느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노멀은 요런 대각선 요런 느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 노멀은 위아래 정보밖에 없으니까. 이 범프는 위아래 정보만 있고 노멀은 X, Y, Z축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대신 하이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렌더 세팅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렌더링. 여러분이 이제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주고, 여기다 한번 줄게요. S 에서 한 20프레임 이 정도 움직이고 S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거시면 렌더를 거시면 아이고 지금 디스가 들어가 있네요. 방송이가 됐네요. 브레이크 커넥션. 이렇게 한 장만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왜? V-Ray가 기본으로 세팅이, 렌더 세팅이 스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 거는 걸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렌더 세팅을 누르시고, 이제 여기다가 렌더링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볼이라고 합시다. 볼. 이렇게 하고, 요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애니메이션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이제 프레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 했으니까 20프레임까지 렌더를 걸겠다. 그리고 바이 프레임은 1이면 한 프레임씩 다 거는 거고, 당연히 최종일 때는 1로 걸지만, 이제 처음 렌더, 애니메이션 잡고 라이팅 주고 처음 렌더를 걸 때는 한 프레임씩 다 걸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차피 한 번에 안 끝나기 때문에 수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를 뭐 5프레임이나 10프레임씩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1000프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1000프레임을 처음부터 다 걸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처음에 첫 시도할 때는 뭐 10프레임 간격으로 건다. 그러면 이제 바이 프레임을 10으로 하면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보고 대충 괜찮은 것 같아. 이상한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뭐 5프레임으로 해서 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중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됐을 때는 1프레임으로 해서 1, 2, 3, 4 모든 프레임을 다 거시면 됩니다. 지금 다 걸어볼게요. 그럼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걸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설정.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카메라 안 만들었네요. 그러면 카메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룩스를 셀렉티드 해주시고 레이아웃 잡고 레졸루션 게이트 아까 배웠죠. 어디까지 렌더 걸릴 건지 이렇게 렌더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셔서 카메라를 이것도 중요해요. 기껏 애니메이션 다 잡아놓고 카메라로 안 걸면 퍼스펙티브로 걸면 이상한 데서 걸리죠. 지금 퍼스펙티브로 걸면 어떻게 걸려요?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는 거는 카메라로, 이걸로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카메라 1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사이즈 설정해 주시면 돼요. 빨리 걸리라고. 540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겠죠. H 누르시면 요 히스토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스톱 하신 다음에 제 이름 설정 다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 지금은 디폴트로 돼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퀀스 거실 때는 셋 프로젝트에서 디폴트에다 할까요? 그냥 디폴트에다 합시다. 마야 프로젝트 디폴트 프로젝트에다 할게요. 셋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저장이 이미지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그리고 여기 프레임 패딩 요게 이제 4로 돼 있으면 볼하고 첫 프레임이 0001 이렇게 4자릿수로 되고요. 그래서 내가 100프레임 안으로 걸 거다 그러면 3개만 하셔도 되고 10,000프레임 할 거다 그러면 4자리를 해야 되고 내가 10만 프레임 할 거다 그러면 5자리 해야겠죠. 기본이 4로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카메라 1으로 딱 걸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1프레임 걸고 다 걸리면 2프레임 걸고 이런 식으로 얘가 여러 프레임을 계속 걸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20프레임까지 다 걸게 돼요.
그래서 디폴트 이미지.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퀀스로 0001 아까 프레임 패딩을 4로 했기 때문에 4자릿수로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 거실 때는 여기서 렌더 세팅에서 세팅을 설정을 다 해주시고 최종 렌더를 걸어주시면 얘가 한 프레임씩 차근차근 다 거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설정할 건 없고 이름 설정하고 이미지 포맷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설정하고 카메라 어느 카메라로 걸지 설정을 하시고 렌더링 사이즈 설정하시고 그리고 렌더 걸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렌더 세팅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하이퍼 쉐이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영상으로 보려면 영상 크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거 켜셔가지고 저 시퀀스를 갖고 와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를 키신 다음에 시퀀스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문서에 마야의 프로젝트 디폴트 이미지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져오시고 PNG 시퀀스라고 꼭 체크를 해야 다 20프레임이 하나로 묶여서 들어와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1번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임포트 이렇게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 M 눌러서 이렇게 세팅하시고 여기서 뭐 포맷 설정하신 다음에 코덱하고 이런 거 설정하시고 이제 경로 설정하셔서 문서 마야 프로젝트 디폴트 클립에다가 할게 여기다가 폴 mp4 해갖고 저장 이렇게 하시고 렌더 눌러주시면 이제 영상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디폴트에 가서 클립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고 보통은 여기에 이제 타이틀도 넣고 뭐 색고 정도 하고 이것저것 작업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시퀀스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더 세팅 말씀을 드렸고요.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UI 거의 다 했죠. 이쪽에 전부 다. 여기 보면은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앱솔루트 트랜스폼. 요거는 절대 좌표.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어가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333 하면 얘가 3,3,3으로 가겠죠. 10 하면은 10, 10으로 갈 거고 똑같아요. 여기다 입력하나 요거 앱솔루트로 이렇게 입력하나 여기다가 5 입력하면 절대좌표 5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이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대 좌표는 뭐냐면 Relative Transform은 상대 좌표예요.
55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111 입력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1씩 올라가니까 666으로 가겠죠. 이렇게 1, 1, 1.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44로 가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입력을 할 거냐? 그러면 상대좌표. 그게 아니라 절대좌표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2, 2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33 하면은 333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좌표로 333을 하면은 뭘로 가겠어요? 777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입력한 값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원래 기준을 지금 있는 곳을 기준으로 입력한 값을 넣을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네임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 한꺼번에 이름 바꾸고 싶을 때 컨트롤 T에서 Shif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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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하시면 Shift D는 Duplicate with Transform이라고 해서 내가 복사하고 이동한 것까지 복사를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복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번 컨트롤 D에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Shift D로 복사하시면 그 간격까지 다 복사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요거를 스피어가 아니라 뭐 공이라고 볼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쭉 선택을 하시고 원래대로는 이렇게 선택해서 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 개 있으니까 한 번에 이름 바꾸고 싶으면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 리네임에다가 하신 다음에 볼 하고 엔터 탁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이름 한꺼번에 바꾸실 때 쓰시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select by name은 이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3번을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볼 3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선택키를 이름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이제 select by nam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정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랙 쓰시면 여기 로그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인인 이렇게 돼 있으면 크랙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잘라서 보통 많이 하죠.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가 잘려 있으면 자르면 이 정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버려도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학생 버전 쓰시면 되니까 크랙 쓰지 마시고 학생 버전 써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용 버전을 쓰죠. 그래서 개인용은 싸게, 예전에는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용 싼 버전이 나와서 옛날에 300만원 주고 쓰고 있다가 요즘은 한 32만원 정도면 쓸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2만원 안 되는 돈으로 쓰실 수 있어서 3만원 안 되는 돈이구나. 그래서 이 인디 버전이라고 개인용 버전 사용을 하시면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V-Ray는 어차피 무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V-Ray도 사실 공부용이 무료지, 만약에 내가 마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용, 학생 버전은 공부용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려면 인디 버전하고 V-Ray도 정식 버전을 사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거면은 무료 버전 쓰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인디 버전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가보시면은 인디 버전 사용하는 방법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시면 인디 마야 인디 그래서 마야 인디 버전 그래서 요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트 가셔서 구입하시면 33,500원? 요거 조금 아마 올랐을걸?
달러가 올라가지고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바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네임까지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잘 안 보면 요걸 닫아주시면 이렇게 닫혀요. 그럼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모델링 툴킷이라고 이쪽에 있는 메뉴들, 여기 있는 메뉴들이 이쪽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클릭하는 것보단 좀 빠르겠죠. 하지만 이것도 느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걸 잘 안 쓰고 단축키로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기 와서 익스트루드 하려고 여기 와서 이거 클릭하고 또 와서 하고, 와, 이 언제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쉬프트 우클릭 하는 것도 느려갖고 안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안 하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는 안 쓰는데, 뭐 단축키 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플랜 만들어서, 보통은 그냥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스 하시고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냥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하고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베델 주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느린데 아직 단축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모델링 하시면은 이제 단축키가 손에 익으니까 타자수 올라가면 레포트 쓰기 좋은 것처럼 모델링 하기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속도가 진짜 퀄리티이기 때문에, 모델링 느리면 모델링 퀄리티가 안 나와요. 손 느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캐릭터 리깅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리거가 아니면 사용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속성 창, 내가 만드는 물체 이런 속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 쉐입 노드, 그 다음에 인풋 노드, 그 다음에 이니셜 쉐이딩 그룹,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질. 그래서 Vray 재질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Vray 재질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트리뷰트 에디터하고 채널 박스, 이 녀석이 컨트롤 A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이 보시면 트랜스폼 노드, 여기 속성이 엄청 많죠. 트랜스폼 노드.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동, 회전, 스케일,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만 따로 짧게 이렇게 빼놓은 녀석이 채널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속성이고요. 트랜슬레이트라는 속성. 그래서 이 속성 안에 채널, 트랜슬레이트 X 채널, 트랜슬레이트 X, Y 채널. 그래서 채널 속성이 더 큰 개념이고, 하나의 속성에 보통 3D니까 채널이 3개씩 돼 있어요. X, Y, Z. 그래서 그걸 채널별로 분리해 놨다고 해서 채널 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여기는 다 분리가 돼 있죠. X, Y, Z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짧게 쓰는 거. 그래서 속성이 제일 큰 개념이고, 이 속성 안에 채널이 보통 이동에도 X, Y, Z 채널이 다 있고, 회전에도 X, Y, Z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채널별로 속성을 분리시켜 놓은 게 채널 박스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UV 툴킷은 이제 UV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디스플레이. 내가 이제 요런 거를 컨트롤 D에서 Shif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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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토러스. 이렇게 해서 컨트롤 D, Shif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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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다음에 콘. 컨트롤 D, Shift D, D.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거를 이제 좀 구분해서 정리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모델링 할 때 요거는 안 보면 되겠죠. 걸리적거리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레이어를 만드는 거. 그래서 대신
레이어만 만들고 오브젝트는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눌러서 레이어 만들고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Add Selected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레이어 1에 들어갔다고 인풋 노드에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만들고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만들면서 바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걸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죠. 내가 넣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이제 얘가 그죠? 얘가 링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그래서 네이밍은 하면서 정리하면서 바로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하면은 방청소 미루면 힘들죠. 그래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죠. 얘는 볼 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영어 단어 생각 안 나시면 그냥 한글 발음 나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글만 안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는 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저비의 약자. 껐다 껐다.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리고 P는 이제 플레이 했을 때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다 켜져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시켜도 다 보이죠. 근데 내가 얘가 너무 무거워. 무거운 물체야. 그러면 얘는 애니메이션 할 때 이게 켜져 있으면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잠깐 끄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이 공만 P를 꺼주시면 이렇게 플레이 할 때는 무거운 건 싹 가리고 플레이 한 다음에 스톱하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애니메이터 분들 하실 때는 멀리 있는 산이나 막 건물들 엄청 많을 때 캐릭터만 실시간으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P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한번 누르시면 요거는 템플릿이라고 뭔가 이제 가이드로 큰 실루엣만 내가 보고 요거에 맞추고 싶을 때 뭐 하이폴리건 놓고 로폴로 요거를 맞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라인만 보이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보이기는 하는데 선택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선택은 안 되게 하고 그냥 보면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R 누르시면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이제 선택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클릭할 때마다 템플릿하고 레퍼런스랑 기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보면 알겠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레이어 지우는 방법은 빼는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 넣었는데 지금 보면 얘가 링 중에 요거를 껐다 켰다. 얘만 빼고 싶어요. 그럼 얘가 지금 링에 들어가 있다고 인풋 노드에 나오죠.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Remove Selected 이렇게 하시면 빠졌죠. 이제 레이어에서 빠졌기 때문에 얘는 이 레이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넣고 싶을 때는 우클릭해서 Add Selecte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딜리트 레이어 이렇게 해서 레이어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지운다고 그 레이어에 들어간 오브젝트가 지워지진 않아요. 그냥 레이어만 지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우고 싶은 레이어가 많을 때는 여러 개 선택하고 지우시면 안 지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고 지우실 때는 이쪽에 오셔서 Delete Selected Layer 선택한 거 한 번에 다 지우겠다. 그러면 레이어가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한 번에 지워져요. 이렇게 한 방에 지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레이어가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애들은 내가 그냥 막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어떤 레이어는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 어떤 레이어는 오브젝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간 것만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니까 걔는. 그럴 때는 여기서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Delete Unused Layer 하시면 들어가 있는 레이어는 안 지워주고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만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레이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렌더 레이어. 렌더 할 때 내가 뭐 전경 따로, 중경 따로, 캐릭터 따로, 배경 따로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에 놓고 얘는 이쪽 레이어에 놓고 그죠? 여기에 놓고 그럼 얘만 렌더가 걸려요.
그리고 다 마스터는 전부 다 있는 거. 얘는 따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2번에 하시면 얘만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렌더 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렌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내가 뭐 움직이는 거 중에 애니메이션을 수정해 갖고 따로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애니메이터 분들은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델러는 이걸 사용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레이어하고 렌더 레이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쫙 다 설명해 드렸고, 요거 드리뷰트 에디터, 그 다음에 요거는 옵션 창. 네, 그래서 이동 툴 클릭하시면 요게 꺼져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이쪽에 뜨죠. 아니면 요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닫혀 있을 때 더블 클릭하시거나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끄시면 다시 꺼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컨트롤 A, 채널 박스랑 어트리뷰트 에디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워크스페이스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UI는 이쪽에 쭉 다. 요거 쉘프에 넣는 거 설명을 안 해드렸었나? 그래서 커스텀에 가시면 내가 원하는 메뉴를 자주 쓰는 걸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누를 때마다 여기 들어가고, 이동하고 싶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 지우고 싶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쉘프를 자기가 자주 쓰는 걸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거 클릭을 하셔서 뉴 쉘프 눌러서 본인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쉘프를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자주 쓰는 것만, 단축키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이거 자주 쓰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단축키 없이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거는 단축키로 쓰고, 자주 안 쓰고 가끔 가다 쓰는 거는 그래도 메뉴에 있는 것보단 여기 있는 게 빠르니까 여기다 넣고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쉘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메이크 라이브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기 보시면 이 자석 모양 중에 제일 끝에 거 있어요. 요거를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캔 데이터나 아니면 하이포를 다운받았는데 너무 면이 많아. 내가 그래서 그걸 렌더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면을 좀 많이 써볼게요. 이렇게 면이 많을 때 나 이거 좀 면을 적게 쓰고 싶어.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요거 누르시거나 모디파이에 가시면은 메이크 라이브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4번 보시면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마야는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와이어가 보이는데, 메이크 라이브 된 애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요. 그럼 얘는 이제 쿼드 드로우라는 툴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제 쿼드 드로우를 켜신 다음에 쿼드 드로우 켜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점이 찍히고요. 쉬프트 누르고 가운데를 찍으면 이렇게 요 면 위에다가 내가 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이폴 다 만들고 로폴 짤 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이게 되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쭉 뽑고 싶으시면 탭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하시면 하나만 나오고요. 탭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하면 한 줄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점에가, 원래는 점선면 편집하려면 모드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버텍스 모드,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 얘는 점에 가면 점을 편집할 수 있고, 엣지에 가면 엣지 편집이 되고, 면에 가면 면이 편집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움직여도 무조건 이 표면 위에서만 움직이니까 상당히 좋겠죠.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수정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알아서 얘가 공률 맞춰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작게 만드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탭 누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이 로폴 짜실 때는 크게 잡고 로폴 짜신 다음에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에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알아서 나중에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드로우를 하고 메이크 라이브를 이용해서 면이 많은 애를 면을 적게 최적화 시킬 때 사용을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메이크 라이브 꺼주시면 이게 꺼져야 얘가 밖으로 나와요. 이게 붙어 있으면 얘가 이 녀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주셔야 돼요. 딱 빼주시고 이제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소프트 엣지 딱 주시면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적은 면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메이크 라이브랑 코드 드로우까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UI 이 단축키만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 창이 한꺼번에 없애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UI가 싹 없어져요. 엑스퍼트 모드라고 전문가 모드라고 이렇게 단축키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편하겠죠. 넓으니까. 그리고 요 메뉴도 없앨 수 있어요. 컨트롤 M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리고 요 뷰포트 메뉴도 없앨 수 있어요. 쉬프트 M 누르면 이것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도 없앨 수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M.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뷰포트만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축키 쓰시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UI를 안 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M 누르면 메뉴 나오고, 쉬프트 M 누르면 뷰포트 메뉴 나오고, 컨트롤 쉬프트 M 누르시면은 뷰포트 메뉴 아이콘 나오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I 전체 다 나오고. 그래서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좁은 노트북 화면 같은 데서도 넓게 마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이 3일차인데, 그죠? 3주차인데, 3주차에 걸쳐서 UI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델링 메뉴 가지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좀 더 재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인터페이스가 좀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에 뭘 해도 내가 지금 무슨 버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단축키 말고 메뉴에서 그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뉴 씬 해볼게요. 플랜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면 세퍼레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두 덩어리를 만들었죠. 이러면 이제 세퍼레이트가 가능해요. 두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 아직은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니까 위치값 하나, 본질, 모델링 데이터 하나 이렇게 딱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세퍼레이트를 딱 해주시면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위치값 두 개, 트랜스폼 노드 두 개, 쉐입 노드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별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일 때 이 히스토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만 한번 지워볼게요. Alt D 히스토리 지워도 그래도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룹이. 그래서 하나 있을 때가 상위 노드에서 그룹 노드로 트랜스폼 노드 하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메뉴로 하시면 꼭 언그룹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이제 깔끔한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 두 개니까 위치값 두 개, 모델링 데이터 두 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축키 이 피봇도 원점에 있죠. 얘 원점으로 가야지. 그럼 센터 피봇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메뉴에서 하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다 해주셔야 되고, 제 단축키 쓰시면 그거를 전부 다 묶어놓 다 되게끔. 컴바인, 세퍼레이트. 컴바인, 세퍼레이트. 아무리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해도 알아서 오브젝트 두 개면 두 개, 오브젝트 하나면 한 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단축키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Shift Y 세퍼레이트에 단축키가 되어 있죠. 세퍼레이트하고 상위 노드 선택하고 언그룹하고 히스토리 지우고 센터 피벗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컴바인은 히스토리만 지우시면 되는데 세퍼레이트는 조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면 찢었을 때도 마찬가지, Shift X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선택해서 찢었을 때도 익스트랙트 하시고 히스토리 지우고 상위 노드 선택하고 언그룹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센터 피벗하고 무브 툴까지 바꾸는 것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쓰시면 노드 정리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모델링에만 집중하시면 모델링 끝나고 나면 모델링 7개다. 그럼 7개만 딱 남아있고 모델링이 5개다. 그러면 5개만 딱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벌써 12시 반이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I 이제 다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하고 또 재밌게 마야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한 거 중에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거 있으시면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